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종목이 반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18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작에서 20만 원 선을 터치했는데요. 전날보다 1%가량 올라서는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7일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니까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양자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서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 등 약 7천억 규모의 대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고 차세대 선도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형 R&D 체제를 도입합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양자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합니다.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테마로 장중 15% 넘게 급등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오전 10시 38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15% 올라서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지난 5일 1.91% 오른 것을 시작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뒤 전날 0.7% 하락해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 탄력세가 많이 둔화되는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의 내부적인 리스크들이 좀 부각받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장마감을 30분 앞두고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시장 상황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그럼 마감 시장 앞두고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전장 대비해서도 그 하락폭이 커져간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국면을 나타냈었는데요. 시장의 수급이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두 종목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 넘는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되는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KB금융이 2% 상승합니다. KB금융이 AI 산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금융주들 역시도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LS그룹주의 이슈가 있었죠. 후반 그룹에서 지분 매입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LS그룹주의 대장주인 LS는 1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그 그룹주 내에서도 엇갈린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전략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도 상승하죠. 증권사에서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현재는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 기아차와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줍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는데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건 FDA에 관한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HLB가 오늘 시장에서도 7% 넘게 낙폭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이번 FDA 승인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주들도 일부의 탄력세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멘텀은 있지만요. 그 모멘텀은 확실한 시장은 아닙니다. 수급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요. 전략 챙겨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저희가 꼼꼼한 전략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시장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하나하나 좀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시장 한번 정리한 이후에요. 오늘 또 오후장 주도 섹터 열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해드릴게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섹터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반도체 관련해서입니다. 사실 오늘 탄력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다시금 가격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며칠 전부터 들려왔기 때문에요. 오늘 이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오늘 일단 동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오전부터 외국인들이 좀 계약수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또 약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수도 지금 좀 다운그레이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어요. 다만 일단 지금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디램5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모듈 가격이나 뭐 칩 가격이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일단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또 큰 수혜를 본다 하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일단 지금 디램5 칩 가격은 2월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일단 지금 PC용이나 서버용의 지금 디램5의 모듈 가격 같은 경우가 아직 칩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모듈 가격 같은 경우는 칩 가격이랑 보통 한 1개월, 2개월 정도의 시차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감안을 했을 때는 앞으로 좀 PC 쪽이라든지 이런 서버용에 대한 부분들의 주문율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모듈 가격 역시도 반등 기조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채널 내 좀 재고의 소진 여부겠죠. 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 소진 여부가 속도가 좀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반등 기조는 당분간 또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디램5 같은 경우가 올해 뭐 상반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 역시도 가격에 대한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AMD 같은 경우가 올해 2분기부터 대량 양산을 지금 또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올해 차세대 프로세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발표를 예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엔 훈풍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일단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대감이 조금 앞서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도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판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방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레거시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권에 있긴 하겠지만 반도체 전체적인 카테고리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업황 반등 시그널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반도체 뭐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왔었던 거는 AI 쪽 테마라기보다는 레거시 쪽에 관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레거시 회복 기대감이 들고 있는 이유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요가 현재 살아나고 있는 상황일까요, 본부장님? 가장 큰 수혜라 보게 되면 이관신 효과인 것 같아요. 일단 이관신 효과가 지금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을 겁니다. 그때부터 핸드폰이나 P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관신 정책이 좀 발효가 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보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1월부터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사이클이 좀 빠르게 돌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관신 효과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에 그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마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관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의 내수 수요가 계속해서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게 되면은 채널 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의 소진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칩 가격이 반등을 하기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채널 내의 재고가 소진 속도가 빠르지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의 제한폭도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널 내 재고가 안정화가 되면서 소진 속도 역시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이 계속 좀 붙어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인 국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 올해 기점 들어가지고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 치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이 2월 기점으로 나온 상황이고 2월 기점부터 해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모듈 가격까지 따라온다 하게 되면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한 4월 달까지는 모듈 가격도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4월, 5월, 6월까지는 일단은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유지가 되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실제로 수요 자체는 이제 중국 쪽에서 촉발됐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관한 낸드에 관한 수요가 특히나 이제 반도체, 기본 반도체들에 관한 수요를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대두가 됐죠.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업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투자처를 찾아야 될 때 사실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 대형주들은 비교적 이제 잘 외워졌는데 네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너무나 많고 또 많은 또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좀 추려야 하고 또 어떤 기업이 좋은지가 속아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본부장님께 보실 때는 이제 큰 틀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대형주 위주 쪽에 수급이 더 돌 것 같으세요? 아니면 중소형주, 소부장 이쪽에 조금 수급이 돌 것 같으세요? 일단은 장비단보다는 소부장 그리고 대형주 쪽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대형주. 봐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대형주들이 출발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장비단이나 소부장, 이 중소형주 기업들도 결국엔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붙어주려면은 대형주가 못 가면은 그 탄력 자체가 크지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발성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발성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 쪽에는 단기간 수급은 쏠릴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이 단기간에 나왔던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메이저들이나 그리고 투자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 쪽에 먼저 수급을 넣어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럼 대형주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주고 나서 그 밑에 장비단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레벨 범위로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다시 추세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직 대형주가 포트에 없다 반도체 쪽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대형주 먼저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황 개선도 좋고 우리가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업황에 먹구름이 들여왔습니다. 관세라는 그 리스크들 여전히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관한 관세 이야기 혹은 이제 반도체에 관한 그동안 세법적인 혜택을 줬던 부분들 폐지하겠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들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감으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관세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면 AI, 뭐 조선이면 조선, 뭐든 본인 어떻게 보면 미국의 초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자로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TSMC 필두로 해서 원팀 체제로 꾸려 나가는 거,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뭐 AMD나 뭐 엔비디아랑 뭐 같이 인텔을 인수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TSMC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미국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반도체 불기에 대한 여파를 계속해서 지금 유효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TSMC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엔비디아나 그리고 AMD의 필두로 해서 뭐 인텔에 대한 인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 공정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자체적으로 공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TSMC를 끌어들여 가지고 원팀 체제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국 내 공정력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좀 자국 우선주의의 성향이 이쪽에서도 띄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 이제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게는 당연히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상 인텔이 새로운 프로세서 그리고 인텔에 대한 부분들의 자체 공정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살린다고 해도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인텔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 기조도 굉장히 좀 강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단기간에 그게 턴어라운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TSMC 관련한 재료로 인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좀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눌림이 나와주는 경우들은 단발성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인텔이 정말로 다시 날개를 달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 그런 사례들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자금이 막대하게 투입이 된다 해도 그 시간적인 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자체의 생산 공정력 자체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주가의 우려감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조정도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들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도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쪽에 관해서 두 번째 주도 섹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다. 부정적 지표에도 수요가 탄탄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옵니다. 조선은 우리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집중을 해봐야 될 지표가 있긴 한데 최근에는 그런 지표도 약간 무색한 느낌처럼 네네. 또 계속되는 시장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어요.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조정, 우려감, 그리고 뭐 지금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선별적인 뭐 기업 선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는데 통상적으로 일단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이 단기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내내 저는 계속 호황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신호탄이 한 번 더 쏘아졌잖아요. 삼성중공업의 8조 원의 수주 잭팟 기대감까지도 일단 들어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섹터 수급에 대한 훈풍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의 이 재료가 얼마나 좀 강한 부분들인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 FLNG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윗슨조선소거든요. 근데 중국 윗슨조선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1월부터 금지 기업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윗슨조선소를. 그러면 지금 미국의 델핀이 원래는 윗슨조선소 쪽에다가 FLNG에 대한 부분들의 이척을 좀 수주를 하려고 했는데 금지 기업으로 올해 1월부터 발행이 됐다 보니까 이 이척에 대한 수주가 삼성중공업으로 다시 넘어오려는 그런 협력을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기존의 8조의 수주 잭팟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FLNG 같은 경우가 워낙 기술력도 높고요. 또 이 마진율 자체가 컨테이너선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살짝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분명한 것은 삼성중공업의 밸류가 계속 붙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재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키포인트를 하게 되면 2026년까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이미 확실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때까지는 조선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은 이미 결과론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에 있어서 일단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이 제재를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발주량 부분들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주량 부분들이 오히려 한국이 전체 발주량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중국의 발주량을 오히려 한국이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 쪽 같은 경우가 섹터가 좋으면 좋았지 나쁠 만한 이유는 딱히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좀 리포트를 보니까 뭐 신조선가 뭐 하락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도 많이 나와주고요. 전체 발주량이 지금 뭐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 발주량이죠. 중국의 전체 발주량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한국이 그 발주량을 분명히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그 시황 지표들 같은 경우가 무색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신조선가가 지금 주춤한 지 꽤 됐습니다. 주춤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당장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의 호황기가 조금 더 색깔이 짙어진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최근 연이어서 지금 대형 기업들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수주 잭팟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MRO 사업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조선주들은 먹구름이 꼈다라고 보기가 다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좀 매력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일봉으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선주 이제 특히 이제 대형 조선주 위주로 좀 보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봐야 됩니다. 보통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막 바닥에 있는 이 박스 고점을 다 돌파해 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돌파해 주는 구간대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아래쪽의 매물 자체를 전부 다 지금 소화를 시키고 위쪽의 매물을 지금 충분히 소화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래 매물 대비 지금 위쪽의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그러다 보면은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등 기조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주들은 일봉보다는 또 월봉의 관점으로 시장의 흐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까지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 조선주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누면서요 전략들 잡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후장 주도 섹터 한번 살펴봤다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음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그러면은 지금 조선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LNG 관련한 모멘텀들도 반영이 되고 있고 MRO 관련한 모멘텀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 갱신에 관해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조정이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일부의 조정을 가지고 조정한 이후에 갱신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조정이 없을 수는 없죠. 주가가 계속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기도 하고 또 다시 그 조정 이후에 추세를 유지하면서 또 다시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고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계속 영원한 상승이 없다시피 영원한 하락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위쪽에선 계속해서 흔드는 흐름들은 나올 겁니다. 그래야만이 일단은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도 덜어낼 것이고 그리고 내동 매매를 하는 부분들의 물량도 좀 일부 덜어낼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가까지는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면서 위쪽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못하고 주춤한다든지 아니면 5일선 따라서 지금 뭐 다시 박스권을 단기간에 그린다든지 이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그럴 때가 통상적으로 지금 주가의 강세나 추세 흐름들이 깨지지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5일선, 11선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5일선과 11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그 라인대를 지지를 해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흐름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반등에 대한 심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심리가 월등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뭐 5일선은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조정의 폭 자체가 추세를 깨고 내려갈 정도 아니면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갈 정도 그 정도는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점 저점 라인을 좀 보시면 됩니다. 앞점 캔들의 저점 라인대를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도가 월등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라인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선주 이야기까지도 자세한 전략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교훈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요. 한번 정리를 하고 와서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볼게요.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강하게 나눴던 이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상승하는 업종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업종 바로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컴퓨팅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리 기판도 오늘 상승을 해줬습니다. 양자 암호와 양주 컴퓨팅은 오늘 정말 강하게 상승해줬는데 이러한 힘이 될 수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로 한국 첨단 소재, 그리고 KCS, 타이버프로, 마지막으로 ICTK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리 기판입니다. 이 유리 기판, 엔비디아로부터 훈풍이 불어줬죠. 이 때문에 캠트로닉스, KNJ, 그리고 SKC, 마지막으로 나인테크까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반면에 하락한 업종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하락한 업종은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요, 이렇게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HLB도 오늘 좀 약한 흐름 보였고요. 다음으로 대화제약과 ST큐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항암제 관련 업종인데 이 역시도 제약 바이오 안에서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업종 안에서 특징주들은 어떤 거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다음으로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한국 첨단 소재 골라봤습니다. 이 한국 첨단 소재는 양자암호의 업종인데요. 오늘 가장 크게 올라줬기 때문에 특징제로 한번 선별해봤습니다. 오늘 한국 첨단 소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국내외 시장에서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으며 일제히 올라줬는데요.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이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일제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이번에 계획을 조금 살펴보면요. 계획 안에서는 양자 컴퓨팅 서비스 사업을 위해 58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알고리즘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 양자 같은 관련해서 글로벌 흐름에 얼마나 편승할 수 있을지, 또 선두로 지킬 수 있을지, 국내에서는 어디까지 펼칠 수 있을지 좀 주목해보면 좋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특징주, 이 한국 첨단 소재는 광통신 전문 업체인데요. 이 광통신 가입자망의 핵심 부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LC 광파워 분배기 그리고 광파장 분할기를 국내 통신 3사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공급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종의 장중 흐름은 어떻게 펼쳐져 있었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불을 뿜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6,390원의 상한가도 기록했고요. 2시쯤 돼서는 차츰 이제 하락 하나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좋은 상승불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현재도 6,39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세는 2거래일 연속된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짝 살펴보면요. 오늘은 외국인이 팔아냈지만 그래도 개인은 담아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바로 캠트로닉스 가지고 왔는데요.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업종입니다. 유리기판 안에서도 이 선두 지위를 지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유리기판, 이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진출 소식에 힘입어 또 엔비디아에서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유리기판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제히 관심 받았습니다. 이 유리기판은요, 기존의 플라스틱 계열의 유리기판과 달리 조금 더 전력 효율성과 그리고 내구성도 좋은 흐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이러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유리기판이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트로닉스는 특히 PGMEA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일제히 관심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3만 원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6일에는 주주총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소식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흐름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줬습니다. 최고가 같은 경우엔 31,100원, 그리고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26,950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해주다가 다시금 숨고르기하고 오늘 반갑게 껑충 띄워주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HLB 준비해봤습니다. HLB 오늘 연일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이달 흐름 좀 살펴보시면 상승 마감했던 날이 단 2거래일밖에 없습니다. 바로 4일과 7일인데 나머지는 보합권 또는 하락 마감했던 날들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약세 지속에 HLB 같은 경우에도요, 악성 루머가 쏟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미국 FDA 간암 신약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HLB 현재 간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요. 표적 항암제 그리고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병용 기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신약 허가 신청은 지난해 5월에 시작했지만요.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해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0일까지 계속해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중 흐름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79,300원 자리 잡았던 이 일중 흐름 8만 원 뚫나 싶었더니 계속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코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양전환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장이 마감되면서 다시 하락으로 마감돼서요. 마이너스 0.3%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좀 아쉬웠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의 탄력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장 후반 갈수록 계속 시장에서 매도 양상을 보여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오늘 또 국내 내부적인 리스크들이 또 한 번 부각이 됐죠. 이 정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또 시장에 영향감을 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왔었는데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된 부분들도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많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역시나 오늘도 난이도 있는 시장들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저희가 그러면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간단한 포인트만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만기일은 지나간 상황이고요. 일단 뭐 국내에 어떻게 보면 좀 정치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에 대한 연속성 여부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반등 기조가 다시금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좀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게 되면은 반도체 쪽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 조정은 줄 수는 있겠지만 다시금 또 우상향 기조를 또 유지할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제외를 시키고 나서 지금 국내외를 떠나서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 정치 수혜를 또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계속 좀 사이클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에 또 매수 관점도 취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전략을 다양하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 코멘트가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은 어떤 뉴스를 집중을 해볼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유린 캐스터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트럼프 관세인데요. 이 트럼프가 관세를 카드로 정말 전 세계를 밀당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관세에 대한 결정을 수시로 바꾸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매기는 시점이 한 달 동안 3번이나 미뤄지기도 했고요. 부과 품목을 바뀌기도 했습니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건데요. 먼저 캐나다와 멕시코 살펴보면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일 관세 25% 매긴다던 트럼프는 불과 이틀 뒤인 3일에 한 달을 미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인 3월 4일이 되자마자요, 예고한 대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또다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USMCA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요, 4월 2일까지 관세를 유예할게라던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개월 미루겠다고 해서 혼란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에 캐나다산 목재 품목에는 그리고 유제품 품목에는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가 시행됐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에 또 25%를 더한 5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료 할증 부과를 잠정 중단하자 5시간여 만에 이를 다시 철회했습니다. 실제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관세 정책에 시장은 긴장감을 나눌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가 관세에 계속 집착하는 이유 무엇인지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 보기였습니다. 네, 관세에 관한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캐나다만 하더라도 이 관세를 매기는 시점을 한 달 동안 3번이나 미루고 품목을 바꾸고 또 유예했던 시점이 오니까 그에 맞게 관세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번복하고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정리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변덕은 이 시장을 죽이는 나비 효과가 될까요?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관세 정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저희 기점으로는 새벽에 나왔던 이슈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유연성을 가지긴 하겠지만 또 시작하게 되면 유연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연성을 갑자기 또 뭐 거의 없을 것이다. 뭐 유연성을 가지겠지만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정책적인 구조가 계속해서 관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고집하는 부분들은 미국의 부채입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6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가 약 7조 달러가 지금 육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7조 달러가 육박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 7조 달러를 한 번에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그러니까 재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리파이낸싱을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금리가 약 4%대 정도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 재융자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4%대에서 재융자를 받기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매도를 진행을 시키면서 안전자산이나 채권 쪽을 매수를 지금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채권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매수 유입을 시키게 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은 하락을 하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유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꾸준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 유연성을 가지기는 하겠지만 뭐 40%, 45%, 50%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안 하겠지만 일단 뭐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더 유리한 카드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건 결국에 이제 재융자를 받기 위한 게 가장 큰 카드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는 단기간에 분명히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 매물 자체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좀 안전자산 쪽에 매수 심리도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안전자산이 뭐 금이나 은이나 혹은 채권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 심리도가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금융시장 쪽은 좀 여파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 여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성 리스크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단기간은 고통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를 다시 안정화로 낮춰 나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금 또 재융자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로 있어가지고 다시금 또 주식 자금 쪽에 대한 부분들에 또 유발을 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또 많이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초반보다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바뀌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초반보다는 그래도 그 민감도 자체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부분들의 텀을 두면서 이야기가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전부터 먼저 선 반영을 해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정말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크게 지금 시점에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지금 미국이 그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언급들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던 게 사실 본부장님 저희가 어제는 시장이 좋았는데 네네. 그 전날에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이게 네. 특히 뉴욕 증시가. 근데 그 폭락 이후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가 좀 그렇죠. 나온 거죠. 근데 입찰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가 좋았대요. 갑자기 국채 쪽에 가는.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좀 예상 못했던 가격대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증진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4%대 금리에서는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재용자를. 그럼 재용자를 4%대 금리에서 안 받는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결국 주식에 있는 자금들을 계속 빼게끔 할 거예요. 계속 공격적인 관세.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질 테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빌미로 투자금을 계속 빼겠죠. 빼면 이제 그 투자금을 가지고 안전자산의 채권 쪽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채권 금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수순인 거고 어제 제가 뭐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그 차량 구매 있잖아요. 네. 그거 봤을 때 진짜 좀 놀랍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다는 게 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의 칼을 대면은 가만 안 두겠다. 약간 가만 안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은 주식에 대한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그간 못 샀던 사람들이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식의 지금 의도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굉장히 강경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절대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를 볼 만한 부분들은 절대 리스크를 전부 다 없앨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 상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단계적인 상승이 계속 나와주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당분간에 계속해서 나스닥도 버블이 또 꺼지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런 빌미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 나스닥이랑 커플링 형상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디커플링 형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뭐냐?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나스닥이 상승이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국내 증시는 오히려 퍼포먼스가 강하게 못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서 이제 반대로 된 거죠. 반대로 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심리도에서도 생각보다 국내 증시 강하네? 라는 이런 심리도로 계속 매수 자금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 절대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형태인 것 같은 게 이게 관세라는 게 정말 미국의 경제를 위한 카드일까 아니면은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카드일까 약간 그 의도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일단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계속해서 휘두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식 자금들을 뺄 것이고 경기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투자금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이 통장에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어디든 안전자산 쪽에 투자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울기 자체를 줄인다라는 거죠. 주식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울기가 높아졌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기울기를 낮추면서 좀 평행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에 대한 경제를 살린다? 이건 사실 이제
표면적인 거 이제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워낙 또 높은 기업 중에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세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그냥 미국 쪽에 수출 안 하면 되지 이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를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계속 어차피 우리가 왕이고 우리의 말대로 어떻게 의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겠다. 그러면 이제 캐나다나 다른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도 맞불 전략을 펼친다고 해도 아마 그 맞불 전략 자체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가면 나갔지 더 줄이지는 않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 시점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 제가 볼 땐 재용자 받고 나서일 것 같아요. 일단은 부채를 갚는 게 우선일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다시 셧다운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디폴트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재용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고 나라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정책적인 변화 구도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심리도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론 머스크 쪽에 대한 부분, 테슬라, 주유소 화재, 전기 충전소 화재 이런 부분들도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반발 심리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의 좀 심리도가 좀 많이 겹쳐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고집이라 하게 되면은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관한 리스크는 계속 시장에 있을 예정이고요. 본부장님께서 계속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금액이 35조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한국 돈으로는 5경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부채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도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그 방법으로 또 우리 금융시장 자체를 또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월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탄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 봐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미국 나스닥을 그냥 제외를 시키고 국내 증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경기 방어주가 움직일 수 있는 차례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던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관세에 대한 위협으로 자동차 쪽도 상당적으로 투심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돈은 다 잘 벌고 있어요. 돈은 지금 기업들이 잘 벌고 있는데 이 관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심리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심리도 자체가 지금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경기 방어주보다 이런 전통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떨어지는 칼날에 우리가 잡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떨어지는 부분들 폭도 상대적으로 초반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만 분할로만 매수 관점만 잡는다고 해도 경기 방어주들이 한 방에 20% 이렇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경제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자국 내에서의 경제 리스크,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 부분들이 불거져야만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가주는 부분들이지 그 외적으로 미국이 지금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 심리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이렇게 가겠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합니다. 눌림이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또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섹터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을 받고 있던 국내 증시는요, 국내에 있는 내부적인 리스크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만의 전략들 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